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메이 사업의 개념과 비전에 대해 설명드릴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연초에 세우셨던 목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세요? 뭐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뭐 여러 가지 회사 일이나 가정사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웠던 목표들이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지나간 한 달이 뒤에 있지만 우리의 앞에는 또 남아있는 11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돌이켜 보니까요. 이 코로나라는 아주 못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언제 끝나는 건가? 도대체 이걸 언제 끝난지 좀 확실히 좀 알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대답해 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비록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사회로는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겪게 되면서 우리들이 생활해 왔던 어떤 삶의 양식을 근간부터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한 번 먹자. 많이 쓰시는 말이죠. 저도 지난 연말에 제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게 문자 메시지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 전하고 인사를 보내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말로 인사말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면 거의 모든 지인들한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코로나 좀 진정되면 언제 밥 한번 먹자. 거의 그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엔 어떻게 했나 하면 제가 그 스크롤 해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년도에도 좀 지나면 밥 한번 먹자. 또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이 소리만 하다가 한 해 두 해 보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한국인의 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야 지금 당장 배고픈데 어디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밥 한번 먹는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많이 억눌려 있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화상으로라도 좀 어떻게 회식이라도 좀 하고 미팅을 갖자. 그래서 이렇게 화상 회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야 저게 뭐냐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느새 이게 우리 삶에 일상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회의나 혹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뭐 나름대로 그 나름의 아쉬움을 달래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사람 간에 만나서 소통을 하는 거와는 명확히 좀 차별되는 아쉬움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이 줌이라고 하는 회사는 바로 이런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변화된 게 큰 첫 번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 쇼핑하러 나가기도 편치 않다 보니까 집에서
뭐 폭풍 클릭 뭐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지난 2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 유통의 그런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모해 간다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가 어떤 기폭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온라인 쇼핑, 뭐 배달 이런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는 또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밖으로 많이 나다닐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가입자 수를 늘려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요즘 자료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다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입자나 그런 시청 시간들이 매우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게 통계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진 점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보고 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뭘 좋다고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뭐 구독자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카운팅이 되면서 우리들이 온라인상에서 보낸 이런 그 많은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어서 그들에게 또 많은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변화가 다 그렇지만 급격한 변화는 많은 부적응을 낳고요. 그 안에서 많은 충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때문에 40대 이상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 모습이 비자발적 명퇴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모습이 하나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더라도 이게 뭐 사람들이 도무지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당연히 오르지 않고 특히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19년도에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식당 뭘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남들보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에 부유하던 사람들 혹은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적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부를 급격하게 키워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라든지 전통기업 혹은 그 안에서 속해서 일하시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경제적 곤란의 나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많이 우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개개인들은 손 놓고 그냥 그걸 지켜보고 다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를 잠깐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꼭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동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인력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환경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소비 트렌드도 온라인으로 급속히 재편이 됨과 동시에 그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이 비대면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커다란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일하는 거를 누군가가 이제 그만 일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 자신만의 사업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업의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데 뭔가 이런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오프라인까지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비대면 관련해서는 야, 이것도 앞으로 큰 흐름이 될 텐데 그런 변화되는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런 게 과연 있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 아메이 사업이 바로 그런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참 좋은 사업 모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 뭐 생전 처음 듣는 분도 혹시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걔 중에는 그거 내가 예전에 들어봤는데 그거 언제적 사업 가지고 지금 이런 최첨단 시대에 그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모델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거 나 예전에 친구가 뭐 차에다가 잔뜩 제품 싣고 다니면서 뭐 파는 거 본 것 같은데 그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메이 사업이 계속 고수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가 어려웠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아메이 회사와 아메이 사업 모델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변화를 선도하면서 플랫폼 사업으로 멋진 사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메이 회사는 제조회사죠. 제조회사인데 특히 요즘 이제 많은 건강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천연 유기농 100% 비타민 제품인 뉴트리라이트를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비타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정수기, 공기청정기처럼 우리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냄비라고 하는데 저열 손실 주방기구인 주방용기도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제 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뭐 피부에 자꾸 트러블 생긴다고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이렇게 스킨케어 관련해서 전 세계 탑5 브랜드 안에 들고 있는 아티스트리라고 하는 화장품을 또 직접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특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위생과 관련된 제품들을 아주 고품질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메이는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세상에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아메이 제품 너무 좋은데 나는 샴푸는 아메이 거 아니면 다른 거는 못 쓰겠어. 나는 치약은 아메이 것만 써야 되겠더라고 라고 얘기하시는 강력한 로열티를 가진 소비자층들이 점점 형성하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로열티가 높은 소비자들이 모인 걸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기업들이 같이 또 제휴를 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머스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모습으로 발전해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에 가입하고 뭐 결제하고 쇼핑하고 할 때 이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금융 핀테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기술을 또 발전시켜 오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요즘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겠지만 온라인 컨텐츠들을 직접 개발하고 제공하는 모습들도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뭐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는데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메이라는 회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가운데서 그런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그 변모를 점점 해오게 된 건데 여기서 조금 다른 그 특징적인 모습이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라고 하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 뭐 애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플랫폼을 형성하고 일단 플랫폼이 만들어진 난 다음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수익을 독점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몸집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아메이는 특이하게도 본인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공급자 역할로만 남고 나머지 그 뒤에 발생되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위임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속 추구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서로 나눠 쓰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자발적인 소비자들의 이런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아가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을 이런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업적 보상 모델을 점점 강화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메이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제조회사라면서 그거 가지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보상하길래 사업적 보상이라는 말을 감히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수익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잠깐 기존의 유통과 아메이의 그런 방식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기존의 유통은 한 20%의 생산 원가와 80%의 광고 유통비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반면에, 아메이 같은 경우는 원가 비중을 2배 이상 높여가지고 한 40%는 아주 좋은 원료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좋은 제품,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도 남아있는 이 30%를 적립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커뮤니티에 보너스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의 보너스는 다시 21%의 보너스와 9%의 보너스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21%의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차이는 뭐냐면 21%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9%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가라는 아주 독특한 그 모델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죠. 이 21% 보너스도 뭐 그때그때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회사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쭉 여기 보시는 그 퍼센트에 의해서 보상을 해왔는데요. 더 아주 독특한 것은 이 사업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점수제가 내가 소비해서 만든 소비 점수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서 만든 네트워크 점수를 다 합치는 게 아주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제가 잠깐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정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나라고 하고, 이 정보를 전달하신 분을 S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들어보시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듣고 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제품이 무엇보다 너무 좋구나 라는 걸 경험하셔서 두 분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에 따라서 각각 분들이 이제 직접 회원 가입을 하셔서 한 20만 점씩 소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에 의하면 먼저 S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체 그룹의 보너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잠깐 계산해 보면 전체 점수가 80만 점이 되죠. 그러면 이 80만 점은 아까 보너스표에 의하면 약 6%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48,000원이라는 보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48,000원이라는 보너스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냐? 아메이에서는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을 먼저 돌려드리고 남는 걸 소개하신 분한테 돌려주기로 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한번 계산해 봤을 때 60만 점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6% 구간이기 때문에 36,000원이라는 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48,000원에서 36,000원을 뺀 12,000원이 이 소개하신 분에게 보너스로 배당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보너스를 계산하려면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의 몫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이 A, B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은 하지 않고 각각 소비만 하셨기 때문에 그 소비에 해당하는 3% 보너스를 각각 6,000원씩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24,000원이라는 보너스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결과를 낳은 거죠. 왜냐하면 가입한 순서로 보나 회원 수로 보나 매출 규모로 봤을 때 S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간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2번의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신 분은 한 번의 노력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신 분에게 보너스를 더 많이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력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역시 앞에 먼저 하신 분에게 뭔가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게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이걸 지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개하신 분과 나와의 수입은 상관이 없고 각자 자기가 노력한 몫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사업적 보상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12,000원, 24,000원이 무슨 사업적 보상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간단히 한번 모델을 설명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첫 달에 좋은 정보를 들어서 한번 제품을 써봤더니 역시 아메이 제품 좋다더니 정말 좋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보너스를 3%나 지급을 해주네? 라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들 6명에게 이제 정보를 한번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달에는 7명이 소비를 하시게 되니까 전체는 140만 점인데 9%의 구간에 들어가서 전체 지급되는 보너스 12만 6천 원 중에 6천 원씩 각자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9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이 20만 점씩 썼는데 보너스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그게 아니고 나는 똑같이 소비를 했지만 다른 시간에 이 정보를 열심히 전달한 노력을 했다라는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한 4명씩에게만 정보를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31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20만 점씩 다 더하면 620만 점인데 1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계산하면 93만 원이고 각자의 몫을 마찬가지로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57만 원 받으시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20만 점을 소비했는데 보너스를 57만 원을 받게 됐어요. 내가 소비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계산해 보면 그분들이 각각 두 분씩들에게만 정보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79명이 소비를 하시게 되고 전체 매출을 각자의 몫으로 다 돌려드리고 나면 331만 8천 원 중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144만 6천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44만 6천 원이 이번 달에 나왔는데 이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의 결과로 인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도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뭐 요즘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른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은행 금리가 낮은 상황인 건 다 아실 것이고 이 140만 원, 150만 원을 매달 은행에서 이자로 받으려면 우리가 현금, 예금으로 한 30억, 25억, 30억 정도는 예금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현금성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 그게 말이 그렇지 따박따박 어떻게 매달 그렇게 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취급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 번 사고 10년, 20년 동안 안 쓰는 제품이 아니라 매달 떨어지면 또 사쓰고 떨어지면 또 사쓰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 구매가 가능하므로 품질에만 만족한다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이라면 회원수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함께 소비하는 회원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 제품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소비할 거를 이곳으로 한 곳으로 모으면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신 분들 중에 나 그거 설명 예전에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앞에서 아메이 사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변화된 모습 하나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보너스가 더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내 친구들과 같이 소비를 점점 키워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한 400만 점 정도 되는 15%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소비했던 친구들도 이제 6%씩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너스가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차 400만 점에 대한 보너스 96만 원 정도에다가 B, C, D 각각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서 받는 보너스 한 70여만 원 그리고 거기에 30%를 더해서 주게 되니까 내가 한 400만 점 정도 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 이게 아주 큰 변화죠. 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점점점 안정화가 돼서 어느덧 이제 1000만 점 네트워크가 됐는데 그걸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월간 보너스 그리고 전장에서 설명드린 뭐 브론즈 보너스 이걸 다 더하니까 한 5천만 원 가까운 보너스가 연간 발생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요즘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던가 뭐 중견기업 한 대리 정도 되는 연봉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수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달라진 거 한 가지 더. 나는 뭐 사업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품 좋으니까 그냥 제품만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로만 보더라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매달 쓰니까 그 주문하는 것도 귀찮아서 정해진 날 계속 똑같이 배달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아메이도 생겨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똑같은 금액을 매달 반복해서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캐시백 그 보너스로 지급되는 율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많은 보너스를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좀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드리면 이렇게 첫 달 10만 원 쓰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10만 원씩 계속 쓰시면 내가 지급받는 보너스가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받아들이시기에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일반 마트하고 좀 비교를 해드려 볼까요? 일반 마트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보너스 포인트가 보통 0.1%, 0.15% 이 정도 되죠. 근데 아메이 포인트가 5에서 15%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매달 10만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마트에서 10만 원씩 매달 쓰면 100원씩 이제 적립이 되는 건데 이걸 24개월 동안 쓰면 2,4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회차가 누적될수록 금액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5회차 때까지 금액 2만원, 11회차 때까지 6만원, 이걸 각각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24개월 뒤에 27만 5천원. 이게 몇 배입니까?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냥 소비자로서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 계산해 놓고 보더라도 마트에 갈 이유가 없다. 뭐 아메이 마트에 있는 제품이라면. 그렇죠? 근데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하지 누가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갑니까? 그리고 온라인은 뭐 발품 안 팔기 때문에 그 적립률도 높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국내 1위의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 멤버십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이버 멤버십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고 적립률 5%예요. 그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늘어나면 이렇게 보너스를 더 많이 드립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저희 아메이 보너스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10만원씩 2년 동안 쓴다고 가정해보면 5%니까 1년 지나면 12만원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회차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니까 27만 5천원이니까 벌써 2배가 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네이버 멤버십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멤버십을 누리려면 한 달에 4,900원씩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빼야 되잖아요. 다 빼면 얼마? 2,400원. 아까 일반 마트랑 비슷하죠?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아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점점 금액이 늘어나면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이게 더 많이 쓸수록 그 보너스 지급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소비자로만 놓고 보더라도 아메이로 소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그 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세상은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또 무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러 가지 준비들 가운데 아메이 사업이 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멤버십 포인트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사업으로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전달해 보겠다고 하면 큰 경제적 보상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딸 아이를 학원을 데려주고 오다가 길에서 우연히 본 사진을 신호 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할머니 초보라고 크게 써 있었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제 옆 차선에 있는 젊은 남녀가 탄 차에서는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 가지고 창문을 내려져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걸 보고 전혀 웃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할머니 초보라는 글씨가 용기라는 글씨로 보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 평생을 누군가가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버스기사가 혹은 자녀들이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싣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동하셨던 분께서 뒤늦게 눈도 잘 안 보실 텐데 필기시험도 보시고 기능시험도 보시고 드디어 차를 사서 그 차를 몰고 저 길에 나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네,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핸들을 조작하는 자유도가 커지는 만큼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더 많이 넣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연초인데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셔서 도전해 보실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용기 계속해서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사업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일들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